야,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관리 활동들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역할로는 운영 최적화, 프로세스 혁신, 품질 개선, 고객 협력사 관계 강화, 경쟁력 향상, 좋은 거 다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종류 및 연계를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는 SCM, CRM, PLM, ERP, SEM, 전략적 기업 경영, SEM, 개인 포탈, EP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제품 정보, 프로세스 통합,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을 해서 이것이 비즈니스 전략으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리더십, 운영 효율, 고객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현장의 전반에 대해 통합화하고 최적화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성 지표, QCDF라고 하는데 생산성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실시간 통합 생산 정보 시스템. 자, 실시간 통합 생산 정보 시스템. 특징으로는 생산 지표를 관리합니다. 생산 지표에는 생산량, 가동률, 품질, 트래킹 합니다. 설비와 로트와 물류를 트래킹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시화하죠. 저 구성을 보면 입력으로는 입출고 처리, 현장 관리, 공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ERP 전사적 자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받아서 MES가 생산 계획 및 지시를 하고 공정의 진척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하고 장비까지 관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수집하고 제어하고 오더를 내는 거죠. 생산 조임 라인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ISA 95 통합 모델에서 보면 ISA 88 레벨에서 배치 컨트롤, 컨티뉴어스 컨트롤, 디스크리트 컨트롤 것들을 ISO 95에서 매니팩처링과 오퍼레이션 그리고 컨트롤, 제조와 운영 그리고 제어 를 감당하게 되고 레벨 4에 가서 비즈니스 플래닝과 로지스틱까지 분류까지 이렇게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통합 모델을 구현합니다. 자, KPI 많이 쓰는 말이죠.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주목하고 관리해야 할 요소들을 어, 객관적 수치로 표현하여 측정이 용이하도록 만든 성과 지표입니다. 관리 흐름을 보면 KPI 지표를 일단 만들겠죠. 선택을 하겠죠. 여기에는 전략을 이해하고 CSF를 정의하고 전략 맵을 작성하며 KPI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KPI 목표를 설정하겠죠. KPI 목표 설정에는 과거 실적을 분석하고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KPI 모니터링,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합니다.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서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이런 거, 베어링 포인트, 이런 단어들을 잘 연계해서 쓰면 아주 좋습니다. 자, OKR, 오브젝티브 키 레저트, 조직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과 중심 조직을 위한 목표 설정 방법론입니다. 목표 설정 방법론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집중, 정렬, 추적, 도전. 집중하고 정렬해서 추적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오브젝티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목표가 오브젝티브고 키 레즐트는 정의된 오브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작은 목표죠. 그 하위 목표. 그 프로세스를 보면 팀 범위 설정, 팀의 미션 설정하고 마일스톤을 결정하고 모델 작성, 핵심 지표를 결정합니다. ISO 26000, 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원칙, 핵심 주제와 쟁점,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입니다. 말이 긴데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위한 기본 원칙, 핵심 주제, 조직, 행동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입니다. 기본 원칙에는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 내용에는 적용 범위, 용어 및 정의, 사회적 책임의 이해, 사회적 책임의 원칙,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근본 간행, 이 책임 인식과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 그리고 조직 전반의 사회적 책임의 통합이 있습니다. 자, ESG 우리 많이 들었죠. ESG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노동 환경 개선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하여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부각 배경에는 ESG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의 요구가 증가되며 기업 평가에 반영하고 고객의 ESG 요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 세부에는 환경, 탄소 배출 절감, 자원 폐기물 관리, 환경 오염, 환경 규제, 생태계 보호가 있고 고객 만족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공급망 관리, 인권, 성별, 다양성 존중, 안전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에는 이사회 감사 구성, 기업 윤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공정 경쟁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첫 번째 기업 ESG 비전과 타켓을 정의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정의하고 새로운 ESG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ESG 전략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세 번째 전략 과제 실행을 위한 매니지먼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테이크홀더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대내외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을 하는 거죠. 자, 공공기관 정보기술 투자 성과 평가 체계, 투자 평가 체계네요. 거기에 공공기관에 특화된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투자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성과 평가 체계 프레임워크입니다. 근거법률에는 전자정보법 67조, 68조에 의한 행정부 고시, 전자정보 성과관리 지침입니다. 프레임워크는 문제인식과 그리고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데요. 문제인식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적절성, 효율성이 지적되고 운영 유지 보수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져간다.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유형, 평가 지표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평가 프로세스에서는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지표 관리, 성과 분석 점검, 성과 점검 분석이 있고 평가 유형에는 사전 협의 정보화 사업, 그리고 운용 성과로 나눕니다. 평가 지표에는 사업 유형과 특성으로 나누고 비용 측면에서 또 업무 측면에서 이렇게 지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목적은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과 상호 이해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활용하며 사업 추진 일관성을 가져갑니다. 평가 체계 프로세스를 보면 평가 단계에 따라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관리하고 성과 분석하고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하겠죠. 그 추진 내역은 행안부에서는 전자정보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기관별 성과 분석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성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피드백하겠죠. 개발 기관은 전자정보의 성과관리 계획을 받아서 기관별 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발주 사업의 성과 목표 지표, 운영 성과 측정 계획을 가져갈 것이고 이걸로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관별 성과 측정을 도출하면 이걸로 행안부에서 종합해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죠. 성과 지표를 보면 사전 협의, 정보화 가업 성과 지표에는 기획 구축 단계에서는 업무 처리 건수 증감률, 업무 처리 시간 개선율, 구축에는 데이터 입력 시간 절감률, DB 구축 비율, 구축 운영에는 사이버 침해 조기 차단율, 서비스 재방문율,
시스템 응답 속도 변동률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문서 전자화율, 민원 서비스 온라인 비율, 자, 운용에는 서비스 만족도, 신규 고객 수, 고객 증가율,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 증가율, 시스템 접속 건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있습니다. 운영 성과 측정 지표에는 비용 측면에는 누적 유지보수 비율, 투입 운영 유지비 증감률, 평균 운영 유지비 증감률 이렇게 있습니다. 누적 유지보수 쪽의 비율과 증감률 있네요. 자, 업무 측면에서는 기능 활용도, 사업 편의성, 업무 성과 달성도, 업무 성과 증감률이 있습니다. 자, 기술 가치 평가. 기술 가치 평가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산출하여 적정 기술료를 산출하거나 출자 지불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접근법, 원가 접근법, 시장 접근법에 기반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 접근법, 원가 접근법, 시장 접근법에 기반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평가 원칙에는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CC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조건의 설정 및 사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목적 및 용도를 명시하고 평가의 범위, 가정 및 한계를 파악합니다. 평가 요소에는 기술성 분석, 기술 환경, 기술의 일반 환경, 기술과 환경, 그리고 기술의 유용성, 기술의 경제성을 파악하고 권리성 분석에서는 권리의 안정성, 권리 보호 범위, 기술 적용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시장성 분석에는 시장 환경 분석, 시장 경쟁력 분석, 사업성 분석에는 사업화 기반 역량, 공법 경쟁력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는 수익 접근법, 원가 접근법, 시장 접근법, 우리 수원시로 배웠죠? 수원시, 수익, 원가, 시장. 기술 평가표, 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일반, 기술, 관리,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구되는 사항을 평가하는 표입니다. 기술 평가표니까. 그래서 평가표는 이렇게 일반, 기술, 관리, 지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부분은 사업 이해 정도, 개발 전략 평가, 기술에는 구체적 기능화, 개발 절차 제시, 관리 부분에는 사업자 종합 관리 능력 평가, 지원 부분은 시스템 운영 지원 체계 지원 능력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일반 부분은 사업 이해, 유사 개발 경험과 대상 사업 이해도, 전략 평가에는 개발 전략, 투입 인력, 기술 부분에는 기반 평가, 수행 환경, 방법론, 기능 성능, 기능 평가에는 시스템, 보안, 데이터 요구, 관리 부분에는 구성평가, 수행 능력과 조직이 있고 수행평가, 여기에는 품질 보전 방안, 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는 위험 대응, 시험 운영과 기밀 보안이 있을 거고 유지 대응에는 비상 대책, 교육 훈련, 유지 보수 방안이 있습니다. 운영 수준 협약 OLA, Operation Level Agreement. 이거는 내부 조직 간 의사소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 내부에 교환하는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LA와 OLA, UC의 관계를 살펴보면 커스터머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작성하는 게 SLA,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내부 조직과 작성하는 게 OLA, 그리고 벤더, 서플라이어, 공급자들과 체결하는 게 UC입니다. 이렇게 SLA, OLA, UC로 구분하고 사용 목적으로는 공급 업체 조직 내에서 SLA 계약 준수를 보장하는 SLA를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화이팅입니다.